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화가 체일 때하고 용일 때를 보면 되겠죠. 체라는 거는 화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오행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체가 되겠고요. 용은 다른 오행들이 이제 화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성향인가, 이거를 보는 게 화가 용으로 쓰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화의 성질을 보면은 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사주를 우리가 보죠. 화가 많은 사람도 있고 화가 없는 사람, 화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 형축 맞거나 공막 맞거나 천간에 있고 뭐 지지에만 있고 운에서 오고 막 이런 걸로 많이들 일희일비합니다. 이 화가 도대체 내 사주에 와서 어떤 도움을 주느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내년이 또 을사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가 병자월, 정축월, 이렇게 겨울이긴 하지만 화에 대한 속성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을 또 항상 사주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오행 중에 아주 큰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고, 이 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인의해지신의 그 오신을 얘기할 때는 예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예의를 지킨다 할 때 그 얘가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형식. 계속 같은 패턴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격식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루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집에 들어오면은 신발을 벗죠. 근데 서양은 안방 침대까지도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가정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의라는 게 어떠한 기준에서 움직이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난방이 온돌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닥이 차갑지가 않죠. 그러니까 맨발로 돌아다녀도 뜨끈한 겁니다. 근데 외국에는 그렇게 난방 방식이 되어 있지가 않죠. 거의 바람을 데워가지고 하는 온풍기 방식이 좀 많기 때문에, 난로라든지. 그래서 신발을 신는 이유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이 형식이 다르다는 거는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정형화되는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속도라든지 형식에 대한 부분들. 젓가락도 보면은 한중일 젓가락이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집어먹는 그런 음식들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러내고 보여주는 모든 것을 얘기한다. 화는 자체적으로 이제 불이라고도 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모든 에너지, 발산하고 확산하는 개념들. 그래서 이 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얼마나 밖으로 끄집어내느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비밀스러운 비법들이라든지 숨겨진 필살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수 받으려고 알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가 개입이 되면 속도 빨라진다. 그리고 사람도 들러붙는 거죠. 사람도 들러붙는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사람들이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섞이고 운동하고 관계를 맺고, 우리도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하게 돼 있죠. 기운을 빼려고 하는 그런 작용들. 그래서 이런 화의 기질들 드러내고 보여주는 모든 것들의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화가 체일 때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체일 때, 화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화가 목을 봤다. 그러면은 목생화 하니까 목이 인성이 되겠죠. 이 화한테 목이라고 하는 거는 화의 본체를 얘기합니다. 화의 본체. 화를 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되기도 하고요. 목이 있어야지 주도권이라든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화의 본체는 목이다. 목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화의 쓰임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쓰임에 대한 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든지 간에 이 목이라는 게 있어야 생명력을 갖춘다고 한 적이 있었죠. 화한테 목이 이제 인성인데, 그 인성으로부터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인성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금으로 해도 잘 살아요. 그런데 목은 자기가 만드는 개념이란 얘기예요.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창조가 들어가고 주도권, 방향성, 설정, 뭐 이런 것들. 근데 방향성 설정을 꼭 무조건 해야 될 필요는 없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갈아타는 겁니다.
선택해가지고. 그런데 목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지하철이든 버스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만한 권한이 생긴다. 그게 이제 화가 목을 봤을 때 본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금을 봤다 이러면은 목을 보면은 본체고 주도권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건데, 금을 보는 거는 꾸준하게 할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되기도 하고. 운을 얘기합니다. 재관이라고 하는 거는 운을 얘기해요. 우리가 맨날 재관 따지잖아요. 돈 벌고 명예 얻고 직장 잡고 뭐 이런 것들 다 운으로 하는 거예요. 인성과 식상이 실력이고 재관이 운이다. 그래서 재성과 관성은 내가 직접적으로 움직일 때, 돈을 쓸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 따지고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게 그게 재성이고요. 관성은 내가 굳이 뭘 쓰려고 안 해도 환경이 알아서 주어지는 명분 같은 거 있죠. 공고가 나오는 거, 그때 내가 이제 면접을 응시한다든지 서류를 낸다든지 그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상황들, 이게 관인 거죠. 그러니까 재관에 대한 것은 운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래서 화가 하는 일의 결과, 그것이 재성이다. 그래서 화가 금을 보지 못하면 일의 결과가 좀 미약한 거예요. 금이 없어도 당연히 잘 삽니다. 무죄 화일간 사주들 나름대로 목으로도 살고 수로도 살고 화가 많아도 살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일정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루틴이 생긴다는 얘기죠. 일의 결과를 바로바로 딱딱 얻고. 기복이라는 게 덜 심하다 이런 거죠. 금이 없거나 약하면은 좀 기복이 좀 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머리와 요령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금을 봤을 때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납득이 갈 만한 보편성에 대한 쪽으로 일머리와 요령이 발달이 된다. 일머리와 요령, 그리고 실속. 근데 금이 없이 실속을 따진다 이러면은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특수적인 쪽으로 간다고 할 수가 있다. 금을 봤을 때는 두루두루 어디에나 통용되는, 쓰임이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화가 금을 봤다라는 거는 어디에든 잘 쓰여질 만한 사람이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잘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금이 약하거나 없다 그러면 화는 감정이 올라갑니다. 이성적인 부분보다도 감정이 올라가요. 그 이유는 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운이라든지 일의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잘 안 나오니까 억울하겠죠. 억울하게 살면서 이게 막 성질머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봐요.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재성이 없거나 약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성을 딱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자기가 한 만큼만 결과가 딱딱 나오는데 비교적 운이 좋으니까 잘 따라오니까 와,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넌 벼락치기로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나오냐 하면서 일머리라든지 요령에 대한 이런 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금을 보는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화가 토를 봤다 그러면은 식상인데, 자, 토는 중심을 얘기하죠. 화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뭐 화의 균형도 되지만 다른 목화토금수, 토를 제외한 사행에 다 균형을 잡아줍니다. 토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화 입장에서 토가 식상이니까 식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식상으로 균형을 잡는 거니까 정서와 감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화가 토를 보면 부드러워집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또 사람이 너무 이렇게 딱 각을 세워가지고 모나게 하는 그런 것보다 조금 둥글둥글하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매사 부족한 점들이나 사람들을 좀 불쌍하게 생각한다든지 이해하려는 마음들 있죠. 다 식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만약에 토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거나 토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한 뭐 공감 능력이라든지 균형을 잡는 기능 같은 것들, 이런 게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편중이 돼 있죠.
어떤 한쪽에 치우쳐도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잘 안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성향 같은 것도 꼭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어느 특정 정당이라든지 누구 싫어하면 진짜 죽어도 싫은 그런 사람 같은 것들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게 토에 문제가 있으면은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편을 가려는 것들, 적군 아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특화가 되어 있다. 뭐 어떤 게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그냥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토를 본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쪽이든. 그래서 네 말도 맞고 제 말도 맞구나 하면서 그 예전에 그 누구였지? 황희정승이 했던 말인가요? 누구 말도 다 맞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또 화생토의 부분이 아닐까. 아무튼 이제 화가 토를 보면은 균형을 잡아주고 정서를 담당한다. 그리고 이 각종 재능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 그리고 이제 화가 수를 봤다 이러면은 화 기준에서는 수가 관성이죠. 수국화 하니까 이제 화한테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수라고 하는 통제와 질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화라고 하는 사회적 공식적 자리가 수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운도 따라주고요. 환경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상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관은 운이라고 했어요. 수에 대한 관성으로 이제 운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만들어지는 정책 같은 거죠. 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나한테 유리한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걸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것들. 그런 운들이 이제 관으로 발달이 잘 돼 있으면은 내가 딱 학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막 생긴 거야. 은행에서도 막 대출 상품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제 만들어졌어. 지난달에 막 따끈따끈하게. 그러면은 완전히 나이스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에 대한 사회적인 운기가 좀 따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식상에 대한 토는 이거는 운보다는 자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막 이리저리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화생토에 대한 부분이고, 수국화에 대한 것들은 이제 화한테 주어지는 환경 같은 겁니다. 환경이 잘 따라와줘야 화가 꾸준히 일을 하거나 환경적인 자리가 주어지겠죠.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된다 이런 거죠. 이제 화가 용일 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가 용이라는 것은 아까는 화 기준으로 해서 봤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행을 기준으로 놓고 목 입장에서 금 입장에서 이렇게 화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관찰하면 되겠죠. 자, 목일간한테는 화가 식상이 됩니다. 목생화 하니까 화 기준에서는 목이 인성이고 목 입장에서는 화가 식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목 입장에서 화가 있는 사주하고 없는 사주 뭐 이런 거를 구분을 하면 되겠죠. 목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고 일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이 많거나 잘 돼 있다. 그러면 방법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주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나 방법이 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식상의 부분들 굉장히 수월해진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환경과 분위기, 상황이 그래도 수월하다 이겁니다. 편하다. 목이 화를 보면은 그 자체로 편하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따라와도 이런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월하게, 순조롭게 이런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 입장에서 화를 놓고 보면 이제 목은 식상이었는데 금은 관성이 되겠죠. 화극금 하니까 관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의 사회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회적인 능력. 화가 금을 이제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성을 통해서 명예가 드러난다. 화 관성을 통해 명예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제 금은 화가 관성이니까 명예라든지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자리나 이런 것들, 하는 일들, 직장에 대한 것들, 요게 이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에 민감하다 이거죠. 금은 화라고 하는 관성에 드러나고 보여주고 섞이는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된다.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의 안정성. 관이 되어 있을 때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할 수 있는 거죠. 꾸준히 이제 화극 금을 친다고 했을 때 금한테 루틴이 생기는 거니까. 화가 없는 금은 안정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느 때는 했다가 어느 때는 안 하고 규칙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거니까 드러나고 보여주고 할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해야지 그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남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금 입장의 화관성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토 일간 입장에서의 화인성은 토의 배경이 되는 거죠. 토는 화가 있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흐름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인성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배우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잖아요, 인성이. 기본적으로 그 문서에 대한 이득이 따라오는 겁니다. 공부를 하든 뭐 책을 사보든 정리를 하든 그런 문서운이 기본적으로 따라오니까 이 화가 돼 있으면은 빠르게 나한테 들어온다. 학습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습 능력.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토가 있으면은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토가 있으면은 편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편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토가 화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러면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고 본인이 하면서도 확실성이 좀 없어요. 이게 맞나? 잘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실성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화로 좌지우지가 되는데 화를 통해서 자신감을 또 얻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토일간이 된다. 그리고 이제 수 입장에서의 화 재성을 볼 것 같으면은 수 입장에서는 수국화 치니까 수의 할 일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일, 싫은 일, 피곤한 일 이런 거 감당해가면서 이것저것 적응하는 적응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 적응 능력. 화가 재성이니까 현실적으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것들. 화 재성으로 현실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일간인데 화가 없다 이러면은 능력 발휘를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다른 걸로도 능력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능력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뭐 개인적으로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하고 싫은 사람 좀 억지로 참고 만나고 이러는 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수일간의 화가 부족하거나 잘 안 돼 있으면은 호불호에 대한 게 엄청 강합니다. 싫은 사람 죽어도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싫은 일 안 하려고 하고. 근데 화가 이제 돼 있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돈 주면은 하고 회사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참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가 좀 안 돼 있는데 억지로 해라. 그냥 어쩔 수 없다. 네가 가야지 뭐. 너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은 죽어도 못 한다고 하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오만상 다 찌푸리고 그냥 티를 팍팍 내가면서 하겠죠. 억지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 입장에서의 화가 문제가 따라오면은 이렇게 적응하는 것들이 잘 안 돼요. 자기가 좋은 것만 딱 하고 자기 시스템에 대한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의 집 가거나 남한테 맞추거나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던 것만 하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그 두려움이 좀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뭐 무조건 싫어서라기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참아야 되잖아요. 예, 이 재성이요 참는 것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관만 참고 뭐 인성으로 식상을 누르니까 인성도 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재성은 하기 싫은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재성들이 참을성이 얼마나 많겠어.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쓸 때만 좋지 돈 버는 과정들은 다 싫잖아요. 짜증나고 귀찮고 싫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걸 참으면서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재성들은. 그러니까 참을성들이 아주 대단한 거죠. 어떤 오행이든 재성이 발달돼 있다는 얘기는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 뭐 어쩌겠냐.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근데 재성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돈 안 벌고 말지.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때려친다. 아니면 너나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업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돈 내가 안 받고 안 한다.
다른 사람 시켜라 하면서 고집이 세지는 거죠. 고집이. 적응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보고 적응하라는 거죠. 나 못하니까 나 시킬 거면 나는 그만둘 거고 너네들이 해라. 다른 건 내가 더 할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딜을 하는 게 그게 재성에 대한 부분인데 수 입장에서 화니까 이건 또 드러나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이제 남한테 표현하는 거라든지 이제 뭐 싫은 티를 내더라도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냥 돌직구로 가는 거죠. 싫은 거, 좋은 거, 감정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테크닉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 입장에서 이제 화가 부실하다 이러면은 집안의 그 유산이나 재산이나 부모가 잘 살면 괜찮아요. 내가 백그라운드가 좀 좋다. 그러면은 뭐 적응 안 해도 되죠. 근데 물려받은 게 없는데 고집이 세다. 그러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일은 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억지로 참지는 못하겠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운도 된다고 했잖아요. 수가 화를 봤을 때 딱 운이 따라와줘야 아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뭐 참고 하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운이 또 안 따라주면은 억지로 참아야 되는 일들이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따라옵니다. 뭐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없으니까요. 인성이든 관이든 식상이든 재성이든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주를 보면 되겠죠. 자, 화가 추나추동 봄부터 본다고 하면은 봄에는 나무가 세력을 얻는 계절이죠. 춘화를 보면은 인성이 계절을 얻어서 화가 좀 부담스럽다. 대신에 이 목이 본체라고 했는데 이 본체에 해당하는 목의 계절에 타고나서 방향 감각을 상실할 일은 없죠. 일단 자기가 뭘 해야 될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성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작동을 잘 해야 그래야지 이제 화도 같이 살겠죠. 그러니까 목화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화도 목을 좀 보좌를 하고 목도 좀 화한테 인성 역할을 하고 이렇게 서로 잘 되어 있어야겠죠. 목이 많다 이러면은 반드시 금음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금으로. 목이 많았을 때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금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이제 목이 살아남질 못하겠죠. 금으로 목을 너무 조져버리면은 그것 또한 제극인이 심하니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써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목이 많으면은 금으로 조절한다 여기까지 설명했고 금이 만약에 많다 이러면은 목이 자라질 못하니까 그것 또한 순서에 어긋나는 모습을 갖게 되겠죠. 봄에 태어난 화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절이 인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지션이라든지 준비가 딱딱 되어 있는 만큼 잘 커나가야 그래야지 아웃풋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어요. 순서가 뒤죽박죽 되거나 집안에서의 형제 관계에서의 서열이라든지 아니면 진로를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꼬이면은 풀기가 어려워요. 인성에 대한 문제는 시작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꼬여버리면은 나중에 풀기가 어렵다 이거죠.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가야 하는 부분들이 봄에 태어난 화가 된다. 그래서 금에 대한 것은 봐가면서 잘 써야겠죠. 근데 일간이 화일간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화급금을 쳐가면서 쓰는 거니까. 근데 원래 봄철의 금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써야겠죠. 금이 직접적으로 할 일이 많은 계절이 아니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화 입장에서 식상이죠. 식상인데 이게 토가 많거나 너무 토가 두껍다 이러면은 성장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토는 양분을 저장하는 그 뿌리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땅에 이제 뿌리 역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저장을 해가지고 추위를 날 수 있게 도와주죠. 근데 봄이 됐어요. 그러면 양분을 이렇게 쭉쭉 올려줘야 되는데 토가 많게 되면 양분을 올리질 못하게 됩니다. 화의 기운을 자꾸 설기를 하니까 화가 밀어주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봄철에 화가 출력을 관장한다. 그래서 목이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뿌리에서 위로 양분을 해서 너 이제 나갈 때가 됐다. 빨리 나가라.
싹을 틔워라 하면서 속도감을 발생시키는 게 그게 화인데, 토는 그 화를 오히려 설기시켜 가지고 뿌리에 저장을 시키게 되니까 성장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는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딱 필요한 만큼만. 그러니까 뭐 지지에 2개 이상 이러면 지나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지에 2개 이상 있으면은 지나치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화가 또 많다, 봄에 태어나가지고 막 비겁이 막 강하다, 이러면은 상한다 했어요. 마르고 건조해지고 상한다. 나무가 불을 봤으니까 성장은 될 건데, 여기에서의 이제 불이 좀 지나치다 이러면은 또 수 관성의 역할이 이때 이제 조습을 조절하는 관점에서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겁이 너무 성하면 이때 이제 수로 조절을 좀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수어 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있을 때, 너무 강하게 있을 때 수로 조절하는 이런 게 중요하고, 만약에 화가 막 강하지도 않다, 근데 이제 수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봄철에는 항상 한기가 가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제가 하죠. 봄철에는 한기가 가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를 막 갖다 대기에는 이거 아직 나무가 싹을 틔우기도 전, 아니면 틔워가는 과정인데, 그냥 물을 갖다가 부어버리면은 얼어버리는 거죠. 얼어버린다. 차갑다.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수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관인데, 재관을 좀 봐가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에 대한, 이제 목에 대한 쓰임, 이런 것들, 요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체로 봄에 태어난 화들은 집안이 정말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집안의 어떤 가문의 내력이라든지 뭐 유전이라든지 틀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본인의 실력하고 능력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후광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거를 관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태어난 화다. 그러면 자기 계절이죠. 굉장히 강할 때가 됩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내 홈그라운드다. 그런데 여름에 태어난 화는 각광을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불이 널렸으니까. 우리가 흔한 거, 귀한 거 이렇게 따지죠. 귀한 건 값이 올라가죠. 찾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지천에 깔려 있으면은 그거는 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계절에 태어난 오행은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봄에 나무, 여름에 불, 가을에 금, 겨울에 수, 이런 것들은 다 흔하디 흔해 빠진 그런 오행이다. 물론 그게 힘을 강하게 받죠.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을 논할 때 그런 포인트를 갖게 되는데, 여름에는 이 불이 강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천덕꾸러기와도 같이 이 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점이라는 얘기죠. 본인의 힘이나 세력이나 존재감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각광을 받죠.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성이나 관성의 쓰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성이나 관성의 쓰임이. 여기 목인성은 문제가 됩니다. 여름에는 목인성이 문제가 된다. 이게 화를 다시 생조하거나 목을 기준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인성이 문제가 조금 따라오는 그런 계절이 이제 여름화라고 할 수가 있죠. 여름화가 인성의 문제가 좀 된다. 그러니까 좀 자수성가형들이 좀 많고,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일가를 이루는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남 탓이라든지 뭐 환경 탓 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기반을 닦아놓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인성에 의존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여름에 화는 본인 스스로 자립하는 기질들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식상에 대한 것 또한 조건부입니다. 이게 이제 그늘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질 것 같으면은 그래도 좀 온도를 식혀줄 수 있는, 화를 좀 설계해가지고 식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토까지 같이 가세해가지고 여름에 강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또한 이 수를 극하게 되니까 관성에 대한 이 자리 운이 잘 안 따라주게 되는 겁니다.
자리 운이 잘 안 따라준다. 재성 금도 당연히 수를 생조하는 쪽으로 서로 금수가 유정해야 돼요. 재성과 관성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꾸준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운도 좀 따라주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언제는 힘들다고 언제는 귀찮다고 이제 이렇게 루틴이 깨져버리면 그러면은 일가를 만들기가 어렵다. 성실하고 꾸준한 그런 특징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하고 수에 대한 재관이 중요하다. 당연히 비겁이 더 강해지는 거는 뭐 큰 도움 안 되겠죠. 본인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강하기는 하나 그렇게 큰 쓸모는 없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재관의 형방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가을철로 넘어가면은 인성의 생조가 이때는 중요합니다. 불빛이 희미해질 때가 됩니다. 이제 서서히 가을철에 들어가서 희미해질 때가 된다. 인성의 생조가 중요하고 이거는 막 나무가 많아가지고가 아니라 불을 좀 꺼지지 않게 희미한 것에 너무 그 세기가 미약하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꺼려지는 거는 관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수관성에 대한 극제가 가장 불편하다. 관성의 극제가 가장 불편할 때가 된다. 가을화가. 그러니까 다른 때 수국화보다도 가을철의 수국화는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을철의 수국화는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는 빛을 가리게 되죠. 설기를 시키니까 빛을 가리기 때문에 이 토도 적당히 좀 있어주는 게 좋고 너무 이렇게 되면은 화가 안 그래도 희미한데 빛을 더 가려버리니까 존재감 자체가 좀 사라지겠죠. 재성은 또 투간까지 해가지고 금이 많지 않은 게 좋다. 계절이 아무래도 가을인데 금이 더 튀어나와가지고 막 세력을 이루고 이러면은 화한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겁이라고 하는 화가 중첩됐다. 나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벽국으로 따지면은 제격인데 뭐 비겁이 와가지고 군겁증자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가을에 태어난 화가 자체로 미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비겁에 대한 세력으로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이롭다 이런 거죠. 재성이 격을 이뤄가지고 뭐 신유월, 경신월 이런 게 화한테 그렇게 큰 도움은 못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겁은 중첩되어도 좋다. 수관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을에 불은. 자, 그리고 이제 겨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화. 가을철과 마찬가지로 수관성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두렵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죠. 관에 대한 문제가. 금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겨울에 금은 탁삭에 공이 없다고 했어요. 금극목 치는 목을 깎고 다듬는 거에 대한 공이 없다. 겨울에는 얼어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금극목을 치는 게 그렇게 썩 퀄리티가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화 입장에서도 금재성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금극목을 치게 되면은 이 목한테 가장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 목을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겨울화가. 그러니까 인성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또 오래 해야지 쌓이는 거예요. 오래 해가지고 나한테 전달해주면 괜찮은데 전달 받은 게 없다. 그럼 내가 오래 해야 돼요. 뭐든지 간에. 인성이 가장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인성한테 가장 큰 도움을 받게 된다. 토라고 하는 식상은 목을 살려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목에 뿌리를 덮어주고 기운들을 아래로 양분을 저장을 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화토 식상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될 때 겨울철에 화는 화토 식상에 대한 부분으로 될 때 근데 인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거기서 주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뭐 주체성보다는 이것저것 좀 중간 역할이라든지 메신저, 전달자 이런 역할로 되는 거기 때문에 목이 있어야지 그래도 자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절별 화의 모습. 화가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뭐 추나추동 다 있는데 이 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계절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가을, 겨울에는
수라고 하는 관성이 두렵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의 화가 뭐 정관격, 편관격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관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신월 병정화나 6월 병정화나 수를 봤다. 그럼 재생관이라고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수가 불편하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관성이 거의 불편하다. 그럼 재생관 하면은 결국엔 남 좋은 일 한다 이거지. 나한테는 좋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 수가 다시 화를 극함으로 인해서 명예로서 유지가 되고 보호가 되는 개념보다도 나를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내 존재 자체를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여름하고 봄철에는 이 화가 어느 정도 주체성을 가지고 빛을 이제 발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지력에 대한 포인트가 좀 따라오는 거고, 빛이 나긴 하는데 금방 꺼져버리면은 너무 좀 별 볼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얼마나 틀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틀은 잡혀 있지만 이게 너무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눈치라든지 너무 기가 죽어 있으면, 눌려 있으면은 유지가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뭐 건강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생명에 대한 것들 다양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행 네 번째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화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